4월 22일 1교시 문학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삼고시대부터 고려시대 문학의 흐름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고려가요 중 동동이란 작품을 배우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과 달리 이번 시간부터는 여러분에게 학습과제가 주어집니다. 학습과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동영상 하나를 먼저 좀 보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창이 생기겠죠? 그 수업 창 밑에 댓글 쓰기가 있습니다. 댓글 쓰기를 누르시면 그래서 10자 모양이 있는 이걸 누르게 되면 사진과 동영상 선택 또는 파일 선택이 나옵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는 PC 버전 판이고요. 핸드폰에서 저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카메라, 사진, 동영상, 파일, 음성 메시지. 핸드폰에서는 실시간으로 굳이 저장할 필요 없이 카메라를 열어서 바로 찍어서 올릴 수도 있고요. 또는 이미 저장한 사진과 동영상 또는 파일이나 이런 것들을 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PC 버전에서는 실시간으로 올릴 수 없고요. 사진을 찍은 것을 PC에 저장한 후에 다시 올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수업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으로도 찍어 올리는 게 가장 빠릅니다. 찍어서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비밀 댓글 올리는 방법, 핸드폰을 보시거나 PC 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쇠 모양 이걸 누르시면 되는데 이렇게 하얀 모양인 경우는 비밀 댓글로 설정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색깔이 바뀌어가면 비밀 댓글입니다.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누르면 바뀌죠. 이 기능 활용해서 자기가 올린 학습 자료를 다른 친구가 볼 수 있지 않게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열정적인 학습의 현장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고려가의 동동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동동을 배우기에 앞서서 고려가요는 어떤 것이며 그리고 동동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를 알아보는 동영상을 먼저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령에는 연동해가 나옵니다. 이 등불의 이미지는 후에 임의 이미지와 겹치면서 임을 비유하는 소재로 쓰입니다. 3월에는 세시풍속은 없어요. 다만 여기 나오는 진달래꽃, 달획구지 즉시 임과 연결이 됩니다. 사월령에서는 역시 세시풍속은 없는데 이 꾀꼬리가 나옵니다. 꾀꼬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5월은 단오입니다. 창포물에 머리를 감죠. 그리고 또 다른 세시풍속이 나옵니다. 익모초집이라고요. 임의 장수를 기원하는 화자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유두절, 여기에 나오는 벼랑에 발현 빛이 나오는데요. 이 빛은 화자의 모습을 투영합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이 여기까지예요. 이후의 내용은 다음 시간을 위해서 미리 봐두도록 합시다. (7월은) 백중. 이제 넘어가면 8월은 추석, 한가위가 있는 날입니다. 모든 사람의 축제, 모두 다 행복하지요. 그런데 시적 화자도 행복할까요?
8월령을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자, 9월 이제 가을입니다. 국화가 피지요. 중양절인데요. 온 세상이 국화로 가득합니다. 시척화자의 마음도 가득 차 있을까요? 자, 10월, 11월, 12월은 겨울입니다. 10월에는 아으쩌미언 바랏 고로쇠 나무가 등장하는데요. 이 바랏도 시척화자와 연결되는 소재입니다. 그 다음 소재인 저 11월 마이 미스테이크 12월입니다. 12월과 연결되는 소재로서 한익처가 나옵니다. 역시 화자와 연결되는 소재입니다. 그래서 1년 12달 다양한 세시풍속과 함께 자신의 정서를 담은 이런 노래를 월령체 또는 달거리 가사라고 합니다. 이별한 님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이 노래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교과서 175페이지 그리고 177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5페이지 내용과 177페이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볼 건데요. 일단 175페이지가 왼쪽 내용입니다. 자, 고려시대에는 소위 귀족 계층들은 한문을 중심으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어떤 이 과시, 그리고 그들의 어떤 문화를 드러내기 위한 경기체가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 고려 말에서는, 어떤 앞서서 배웠던 설화와 같은 것들, 신화와 같은 것들이 발전한 소설 직전의 형태인 가전, 전기문인데 거짓 전기문이에요. 사물의 일대기를 통해서 교훈이라든지 이런 걸 주고자 했던 가전이 있었고요. 그 외에는 또 한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다 귀족들의 노래였어요. 민중들은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들의 말을 기록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밖에 없어요. 구비전승됩니다. 구전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다양한 어떤 그들의 음악이 구비전승되다가 언제 훈민정음이 창제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오른쪽 볼까요? 177페이지 궁중음악으로 수용이 됩니다. 자, 궁중음악으로 수용이 되면 왜 수용이 됐을까요? 당연하죠. 궁중에서 연회 또는 잔치를 벌일 때 쓰기 위해서 갖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민중들의 노래가 그냥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이제 조금씩의 개작이 이루어집니다. 조선왕조실록의 이 음악편에 들어가면 개작했다라는 말은 있어요. 하지만 어디를 개작했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따라서 개작했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지만, 그죠? 추정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리고 개작했다라는 내용을 제외하고서라도 중요한 거는 고려가요는 평민들의 생활 속의 감정들, 어떤 감정일까요? 다시 오른쪽 보시면 남녀간의 사랑, 이별로 인한 안타까움, 삶에 대한 고뇌, 이런 어떤 감정들이 솔직하게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것도 무엇으로? 우리말로 담겨 있다라는 게 특성이에요. 자,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정과정, 동동, 오늘 우리가 배울 거고요. 청산별곡, 가시리는 우리 작년에 배웠었죠? 서경별곡, 정석가, 만전춘별사, 쌍화점, 다 여러분이 공부하셔야 될 작품들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울 동동은 여기 보이시는 악악개범이라고 하는 궁중음악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과서 8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작품은 월령체 형식의 고려가요래요. 월령체가 뭘까요? 잠시 뒤에 알아보도록 하고요. 화자의 정서와 작품의 형식적 특징에 주목해 보래요. 자, 정서는 앞에 나왔었죠.
예, 임을 그리워하는 마음. 자, 이 정서를 드러내기 위해서 소재가 쓰입니다. 임을 드러내기 위한 임을 비유하는 소재 2개, 그 다음에 시적 화자를 비유하는 소재가 3개가 등장합니다. 자, 그리고 임과 대비되는 소재가 하나 등장하고요. 시적 화자와 대비되는 소재가 하나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재들을 여러분이 잘 기억해 주실 수 있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 형식적 특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고려가요의 특징인 후렴구, 분연체의 특징인데 이것도 뒤에 가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서 작품에 들어가기 앞서서 고려가요는 어떤 작품인가, 그리고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94페이지 잠깐 넘어가 볼까요? 이 작품에서는 임을 그리는 여인의 심정, 이게 주제의식이 되겠죠. 이러한 주제의식을 무엇에 맞춰서 12달에 맞춰서, 다시 말해서 1월부터 12월까지의 내용에 맞춰서 그 달의 세시풍속, 그 달의 어떤 특징들에 맞춰서 노래한 것, 이걸 원령체라고 합니다. 달거리라고도 해요. 원령체라고 하는 것은 달거리 형식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여기 고려가요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고려시대 민중들의 노래, 오늘날의 뭐하고 똑같다? 대중가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려시대의 대중가요다. 그런데 총 13장으로 되어 있대요. 선생님 12달이잖아요. 이 노래에서는 서사라는 부분이 있고요. 본사라는 부분이 있는데 1월부터 12월령까지의 내용이 이 본사에 해당합니다. 서사는 플러스 알파의 느낌이고요. 그래서 총 13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임에게 버림받은 화자의 처지를 사물에 빗대어, 그죠? 화자에 빗대는 거 3개 있었다 그랬죠? 임에 빗대는 거 2개라 그랬었죠? 그리고 대비되는 거 1개, 그리고 여기다 대비되는 거 1개. 이렇게 있다 그랬습니다. 자, 밑에 내용은 뒤에 내용이 설명할 거니까 뒤에서 좀 보기로 하고요. 자, 또 하나 원령체를 소개하기 위해서 원령체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농가원령가입니다. 농가원령가예요. 그래서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작품인데요. 농가원령가의 첫 줄만 따오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래 이 정월 내용은 무지하게 길어요. 근데 첫 줄만 따온 거예요. 그래서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 8, 9, 10, 11, 12에 해당하는 절기. 그리고 절기 뒤에는 이 시대의 세시풍속은 무엇이고 어떤 걸 먹고 무엇을 해야 되며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또 하나 이 노래를 공부하기 앞서서 아셔야 될 것들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자, 여기에 나와 있는 1, 2, 3월은 양력이 아니라 음력이에요. 음력입니다. 또 하나 자, 편의상 보시면 1, 2, 3은 봄, 4, 5, 6은 여름, 7, 8, 9는 겨울, 10, 11, 12는 겨울,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또 하나 자, 맹중모 또는 맹중계라고도 하지만 이 끝에는 또 만자도 붙이기도 해요. 그래서 첫 시작이 여기가 초봄, 그 다음에 이거 뭐 늦봄 뭐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만춘이란 단어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늦봄 3월을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오늘 수업은 이 표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표를 그리실 것까지는 없고요. 여러분의 교과서에 같이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학습지에 이 표가 나올 거니까요. 내일 나눠드린 학습지에다가 다시 한번 꼼꼼히 기록하시면 되겠지만 오늘은 교과서에만 기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서사의 내용입니다. 서사. 자, 덕이란 곰바위에 받잡고 복을한 림바위에 받잡고 덕이여 복이여 하날 나자라 오소이다. 동동달이 그랬어요. 자, 덕이라고 하는 것을 곰바이 신령님이라고도 해석이 되어 있는데요. 다른 문헌에서 보면 뒷잔이라고도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복이라고 하는 것을 림바이, 이건 앞잔이라고도 해석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임에게 바칩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덕이며 복이며 하는 것은 나자라 오소이다.
바치러 오십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분명히 임과 이별한 한 여인의 슬픈 마음을 담는 노래라고 하는데 시작하자마자 뭐라 그러고 있어요? 덕과 복을 바치러 오십시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조금 내용이 좀 이상하죠? 분명히 사랑하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라고 해놓고서는 왜 덕과 복을 바치러 나오라고 할까? 왜 그럴까? 아무래도 우리가 추정컨대 이 노래는 어떻다 그랬었죠? 예, 민중들의 노래가 궁중으로 들어갔다라고 얘기했죠. 아마도 이런 연애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한가운데 이 부분에 다시요. 한가운데 요 부분에 이제 왕이 딱하니 자리 잡고 있었겠지요. 그죠? 왕이 이쯤에 쭉 앉고 있고 옆에 있는 신하들이 자 풍악을 울려라 라고 한 후에 자 덕과 복을 바치러 오십시오 라는 느낌이 들었지 않았을까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무희들이 춤을 추고 있는 과정 중에 그죠? 이런 과정에서 아마도 노래를 불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 아마도 일련의 내용은 민간에서 불리다가 궁중으로 유입하면서 아마 이 부분의 내용이 첨가된 건 아닌가라고 하는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2연부터 13연의 내용은 임과의 이별 후에 슬픔에 잠긴 여인의 심리가 드러나 있는데 1년에서만큼은 아니에요. 좀 이질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1년의 내용은 아마도 개작되어 있지 않겠느냐라고 추정을 해봅니다. 또 하나 여음이라고 하는 내용 나오죠? 여음은 노래와 노래 사이에 들어가는 부분 아마 여러분이 노래방 가서 아싸 오예 이런 부분 있죠? 그게 여음입니다. 또 하나 후렴구 여러분이 쌉이라고 부르는 뒤에 반복되어서 불러지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도 첨가되었지 않았냐 추측을 해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시 뒤에 설명하기로 하고요. 여하튼 이러한 1년에서의 내용이 뒤에 나오는 내용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만 보더라도 아마도 이것은 단일 작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구비전승되어 오는 과정에서 뭐 했을 것이다? 공동 창작이 되어 있지 않았을까? 라고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하실 수 있겠죠? 네. 자, 그 다음 다시 내용을 더 볼게요. 그리고 뒤에 이제 뭐라고 붙어요? 아으 동동다리 그랬습니다. 아으 동동다리. 아마도 이 동동은 우리가 추정컨대 악기 소리이지 않을까? 악기 중에도 무슨 소리? 북소리이지 않을까 추정을 해봅니다. 북소리이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자, 나는 이미 그리워요. 임과 이별해서 슬퍼요 라고 하는데 둥둥 동동 아싸 이런 겁니다. 어때요? 내용이 좀 일치하나요? 그렇지 않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혹시 조금 외부에서 이렇게 개작한 흔적에도 들어온 건 아닐까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자 이러한 후렴구는 이 노래에서 크게 4가지 역할을 합니다. 자 중요하니까 우리 기억해 봅시다. 자 첫 번째 자 어떻다 그랬어요? 아싸 아싸 가오리 이런 느낌이라 그랬죠? 음악적 흥취 조응의 기능을 합니다. 흥을 만들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응의 역할 또는 조응구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조흥구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어때요? 계속 뒤에서 아싸 가오리 동일한 위치에서 반복되어서 나타나죠? 자, 그래서 리듬감을 형성합니다. 뭘 형성해요? 온유를 형성합니다. 그 다음 1년부터 13년까지 동일한 위치에서 맨 끝에 끝나고 있죠? 그래서 자, 무엇의 역할을 해요? 분연의 기능을 합니다. 연을 나눠주는 기능을 해요. 나아가서 무엇의 기능도 합니까? 예, 항상 마지막이 동일하게 끝나니까 통일감을 주죠. 그래서 구조적 통일감 또는 구조적 안정감을 줍니다. 그래서 후렴구의 역할은 좀 여러분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후렴구에 대한 설명은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전체 내용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덕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님께 바치고 복이라고 하는 것은 임에게 바칩니다. 근데 이 임은 누구라고 추정해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임금이라고 우리는 추정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자
임금의 덕과 복을 기원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심 소재는 뭘까요? 덕과 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사에서는 이 시 전체, 이 노래 전체에 임에 대한 어떤 그리움과는 조금 성격이 다른 이질적인 부분이었다라고 하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1월령입니다. 자, 1월령인데요. 1월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아직까지 눈이 녹아있지도 않고 여전히 물이 얼거나 녹거나 이런 시절입니다. 그죠? 초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물이 흐르더라도 한쪽은 이렇게 얼음덩어리가 있고요. 얼음덩어리 있고요. 한쪽은 물이 되어서 흐르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좀 시상으로 갖고 온 건데요. 참 읽어보겠습니다. 자, 정월에 흐르는 물은 어저녹저 하는데 얼고 녹고 합니다. 어째요? 변화가 존재해요. 그죠? 정월에 흐르는 물은 어저녹저 하는데 얼고 녹고 하는데 그죠? 문제는 누릿 가운데 나곤 누릿 가운데 난 몸 누구예요? 시적 화자는 어떻더라? 몸아 하울로운 열셔 그랬습니다. 하울로운 여다 혼자 여다라는 거는 지내다 살아가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혼자서 살아가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변화가 있다 없다? 변화가 없어요. 다시 얘기하면 자, 흐르는 물은 얼고 녹고라고 하는 변화가 존재하는데 나는 어떻더라? 변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더라? 슬프다, 외롭다 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 다시 자, 이 노래는 임없이 살아가는 외로운 처지를 호소하는 내용인데요. 중심 소재는 날인물입니다. 중심 소재는 날인물인데요. 이 날인물은 변화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더라? 시적 화자와 대비가 됩니다. 그래서 시적 화자와 대비가 되는 소재로서 날인물이 등장함으로써 어떻습니까? 님을 그리워하는 외로운 처지의 시적 화자의 심리 상태를 더욱 부각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학습지를 정리하면서 배울 내용 중에 하나가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1년에서는 임없이 살아가는 외로운 처지를 호소하는 시적 화자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중심 소재로서는 날인물이 있었습니다. 기억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 2월령으로 넘어갑니다. 2월령에는 연등제가 나오는데요. 자, 연등제라고 하는 거 이런 그림 생각하시면 돼요. 동국대학교에서 4월 초파일 날 연등제를 한 모습인데요. 여러분이 연등제 때 길거리를 나와보면 정말 연등으로 화려하잖아요. 그런 모습을 기억하셔도 좋겠지만 이런 모습을 기억하셔도 좋겠습니다. 한밤중에 검은 화면을 배경으로 등불이 하늘에 둥둥둥 떠 있습니다. 정말 황홀합니다. 이런 모습을 시적 화자는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불빛이 주변의 모든 것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상황에서 시적 화자는 이야기합니다. 2월 보름에 높이 연 등불답구나. 2월 보름입니다. 연등제예요. 참고로 고려시대 때, 신라시대 때부터 불교의 연등 행사가 있었습니다. 정월에 있었는데요. 이게 고려로 넘어오면서 잠깐 중단됩니다. 숭유 억불 정책 때문에요. 그러다가 현종 때 다시 부활합니다. 그리고 의종 때 2월로 바뀌어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농사가 3월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에 앞서서 풍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원에 또는 또 여러 가지 이유로서 2월로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하여튼 높이 켠 등불 답답니다. 자, 등불 답대요. 근데 그 등불은 어떻답니까? 만인을 비추실 지시셨다. 지지. 자, 어제 모죽질한가를 배우면서 민혁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죠? 모습, 지지 나온다고요? 바로 이 장면입니다. 자, 만인을 비추실 모습이랍니다. 어떤 모습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 둥둥 떠 있고 만인이 우러러보고 또는 만인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렇죠. 선생님과 같은 사람이죠. 그죠? 여러분이 선생님을 우러르고 선생님을 바라보죠. 어째서 바라봅니까? 뭐 잘생기기도 하고 멋있기도 하긴 하겠지만 또 어떤 면도 있어요? 예, 만인이 비춰줄 만큼 그리고 만인이 우러를 만큼 어떻더라? 예, 훌륭한 인품을 지니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선생님도 그렇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아니에요. 예, 진실입니다. 받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래서 그러한 훌륭한 인품을 지니고 있다. 누가? 시적화자는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에서는 임의 인품을 예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에 빼어난 무엇을? 인품을 무엇하고 있다? 예찬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에 빼어난 인품을 예찬하는 거고요. 중심 소재로서는 예, 등불이 있었습니다. 세시풍속이 예, 연등회가 있었죠. 그리고 이때 등불은 임을 비유한 소재였습니다. 임의 무엇? 임의 인품을 비유하는 소재였습니다. 임을 비유하는 소재 두 개 나온다고 그랬죠? 그 중 첫 번째가 바로 등불이었습니다. 자, 이제 3월용으로 갑시다. 3월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예, 진달래가 펴요. 그죠? 아름답죠? 이 아름다운 진달래를 보면서 또 우리 시적화자는 누굴 생각했을까요? 예, 안 봐도 비디오죠? 님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 3월나며 개한 아으 만춘 아까 얘기했었죠? 만춘 늦봄한 달래꽃이여 진달래꽃이여 남이 불올 지질 한번 드러났습니다. 근데 이번엔 어째요? 남이 부러워할 모습이래요. 왜? 달래꽃은 어쨌기 때문에 왜? 꽃이 어쨌기 때문에 아름다웠기 때문에 아름다워요. 그죠? 선생님처럼 아름다워요. 아, 또 수업 거부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펜 던지는 친구 보여요? 예, 그러시면 안 됩니다. 참으세요. 사실이니까요. 네, 하여튼 조금만 더 집중해 봅시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달의 꽃은 결국 누구다? 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 남이 부러워할 찢을 디뎌 나셨다. 그래서 임의 무엇을? 아름다운 모습을 뭐하고 있어요? 예찬하고 있는 장이 3월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의 중심 소재는 달, 왜, 고지였어요. 그래서 무엇을 얘기했어요? 임의 모습을 비유한 소재였습니다. 그래서 임을 비유한 소재 두 개 있었죠? 이 앞장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예, 등불이 있었죠? 그리고 달의 꽃. 그래서 달의 꽃과 등불을 통해서 임의 모습과 임의 인품을 무엇하고 있어요? 예찬하고 있죠. 이 내용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임을 비유한 소재 두 개 나왔으면 임과 대비되는 소재도 있겠네요? 네, 있습니다. 이게 4월령에 나와요. 188페이지입니다. 자, 5연의 내용이에요. 4월령입니다. 자, 4월에 아니니저 아으 오실셔 콧꼬리새요. 네, 콧꼬리새가 나타납니다. 콧꼬리새 뭐? 여기 나와 있는 꾀꼬리입니다. 꾀꼬리가 등장을 해요. 근데 꾀꼬리는 어떻다고요? 아니 아으 오실서 아니 니즈 오십니다. 잊지 않았어요. 잊지 않았습니다. 잊지 않았어요. 무엇을 잊지 않았어요? 나를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를 잊지 않고 온 꾀꼬리입니다. 그런데 무슨다? 녹사님은 그랬습니다. 자, 녹사라고 하는 말 고려시대에 예, 관직에 있던 사람입니다. 고려시대 관직에 있던 사람은 누굴까요? 남성이겠죠. 자, 그러면 이 시의 시적 화자는 녹사를 사랑하니까 남성을 사랑하니까 시적 화자는 누굴까요? 여성이겠죠. 그래서 이 시의 시적 화자는 여성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자, 녹사님은 옛날을 잊고신저? 혹시 나를 잊었을까요? 혹시 잊었나? 누가? 이미 누구를? 나를? 그죠? 이미. 그러면 꾀꼬리와 임은 대비되는 소재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 꾀꼬리를 통해서 임을 그리워하고 있는 시적 화자의 마음을 부각시키고 있죠.
자, 그래서 4월령의 내용을 정리하면 오지 않는 힘을 뭐하면서 그리워하면서 예, 원망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이때 중심 소재는 뭐가 나왔습니까? 예, 곡고리새가 나왔었죠? 곡고리새. 자, 그래서 다시 적어보면 새가 되겠고요. 자, 이 소재는 자, 임과 대비되는 소재다라는 내용 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객관적 성간물에 대해서는 내일 학습지를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5월령입니다. 자, 5월에는 단오예요. 단오날이 있는데요. 이때 풍습을 좀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예, 민속대백과사전에서 단오를 쳐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단오날에는요. 예, 뭐 창포물에 머리를 감기도 하지만은요. 뭐도 있었냐면 익모초 같은 약초를 예, 말리고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뭘 해요? 예, 익모초즙을 달여 마셨다고 합니다. 그래야만 뭐 할 수 있다? 애군도 물리치고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의 시적화자는 어쨌을까요? 그죠? 사랑하는 님을 위해서 저 익모초즙, 익모초를 따와서 뭐 했을까요? 예, 잘 다렸겠죠. 근데 약을 다린다라고 하는 거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요즘은 그냥 그 건강원에 맡기면 뭐 다려줘요. 하지만 옛날에는 접시 올리고 요렇게 생긴 예, 그 즙을 짜는 이 도자기에다가 약초 넣고 물 담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예, 다립니다. 문제는 이게 끓여서도 안 되고요. 근다고 타서도 안 되고요. 쫄아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적정한 온도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찌해야 될까요? 옆에서 쉬지 않고 바라보면서 예, 불 조절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을 다린다라고 하는 건 지극 정성이 아니면 못 다립니다. 그죠? 정성도 예, 거의 무한대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5월 5일 술인날 단오날에 남들은 청풍물에 머리 감고 그네 타고 이럴 와중에 시적화자는 뭐하고 있어요? 약 다리고 있습니다. 무슨 약도 그것도 아참에 드실 약. 그럼 밤새 다리겠죠. 근데 그걸 왜 한다고? 지문해를 장존하시할 천년을 장존하라고 뭐하라고? 장수하라고. 그래서 임의 장수를 기원하기 위해서 그걸 바라기 위해서 뭐하고 있다? 약을 다려서 뭐한다? 바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의 무엇을 기원해요? 임의 장수를 기원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아참약을 통해서요. 무엇임에도 불구하고 술인 날 다들 그네 타로 놀러 갔음에도 불구하고 시적화자는 자신의 정성을 가득 담고 있습니다. 누구를 향한? 임을 향한 정성을요. 이해됐습니까?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6월령입니다. 조금만 힘내십시다. 자, 6월령에는 유두절이 있습니다. 자, 역시 유두연이라고 해서 민속대백과사전을 찾아보면 유두절날 뭘 했었느냐면 이때는 가장 뜨거운 날이래요. 초복, 중복, 말복이 이때 들어가요. 그래서 제일 덥습니다. 양기가 최고의 때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 사람들은 동쪽에서 흐르는 맑은 물을 예, 가서 머리를 감습니다. 그리고 뭘 해요? 예, 빗을 버립니다. 그죠? 사용해 오던 머리빗을 버립니다. 그래야만 오래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시적화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6월 그래서 가서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머리빗을 벗고 버려요. 근데 그 장면을 봅니다. 그리고 그 쌓여져 있던 빗을 봐요. 그 빗은 어떤 빗입니까? 6월 보름에 별의 발현빛, 벼랑에 버린 빗입니다. 이 빗은 어떤 빗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빗입니다. 버림받았어요. 누구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근데 그 모습을 봤더니 또 누가 떠오릅니다. 누가 떠올라요? 자기 자신이 떠오릅니다. 시적화자의 모습으로 예, 겹쳐져요. 왜? 자기 자신도 어쨌어요? 임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차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때요? 그죠? 난 버림받았어. 그죠? 한마디로 말하면 차인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은 뭐 합니까? 그죠? 에이, 나 절대 다시 안 만나. 흥!
이러겠죠. 문제는 시척과자는 그러지 않습니다. 자, 그런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은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님이 뭘 해주신다면 돌아본 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돌아봐 주신다면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나는 어쩌겠다. 적곰촌이노이다. 잠깐 쫓아가겠습니다. 다른 해석에서는 울면서 쫓아가겠다는 설명도 있어요. 어찌되었든 나는 뭐 하겠다. 나는 버림받은 처지인 건 맞아요. 버림받은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님을 따르겠다라는 시적화자의 님에 대한 태도가 드러나 있습니다. 자, 중심 소재는 별의 발현빛, 빛입니다. 시적화자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이때는 유두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공부하신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 표를 여러분이 정리하실 수 있겠죠? 다 정리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과제 안내입니다. 자,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출석 체크 하셨죠? 자, 그리고 11시까지 밑에 있는 퀴즈 있습니다. 퀴즈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학습한 내용, 조금 전에 학습한 내용을 교과서에 필기했든지 아니면은 다른 연습장에 필기하든지 그 내용을 사진으로 찍어서 본 글이 있는 댓글로, 비밀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하느라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7월령부터 12월령까지 내용을 학습하겠습니다. 예, 수업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